자, 신유일주를 보겠습니다. 신유일주를 보면은 아, 신금이고 유금이죠. 그러면 신금은 음의 금이죠. 유금도 음의 금이에요. 그러니까 비견 관계죠. 그런데 위에도 금이고 아래도 금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거를 천간과 지지가 같다고 해서 간여지동이라고 그러죠. 간여지동은 굉장히 센 거죠. 이걸 일주로 본다면, 자, 신금이 유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음의 금인데 양의 금은 경금이고 지지는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신과 신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구조는 훨씬 이게 더 세다. 왜 그렇죠? 자, 유금은 뭐예요? 좌오묘유 왕지죠. 그렇죠? 왕지. 유금이 왕지고 신금은 양의 금이지만 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 임, 경이 있죠. 그래서 금이 아마 18일일 거예요. 경금이 18일일 거예요. 그래서 훨씬 적다. 938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적고, 그 다음에 유금은 유, 경, 신이죠. 다 금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게 더 뿌리가 왕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신유가 더 강하다. 그래서 고집도 더 세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를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고, 자, 경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달이라고 했어요. 큰 칼이고 그 다음에 신금은 뭐였어요? 신금은 명도라고 했어요. 명도, 큰 도회지. 그래서 큰 도회지에 뜬 달. 자, 유금은 뭐냐면 이거는 사종이에요. 사종. 절에 있는 종, 사종. 그래서 절에 있는 종이고 신금은 뭐죠? 우리가 작은 칼, 면도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리상. 서리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결실을 맺어 있는 단계. 그래서 경금의 단계는 이제 폭발, 팽창의 단계에서 응축으로 가는 촉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결실로 확실하게 맺어지는 게 이 신금의 단계, 또 유금의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 단계는 이제 농작물이 이제 점점 여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신금, 유금은 가장 이제 그 딱딱해지고 그래서 결실을 맺어 가는 단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경신이 훨씬 더 강한 일주처럼 느껴지는데 신유가 더 금의 성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상론을 보시고 자 한번 보면 자 신유는 금과 금이고 비견이다. 같은 음의 금이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경신 이렇게 있죠. 경신이 있어서 강하다. 그래서 유금은 뭐다? 왕지다. 좌오묘였죠. 그 다음에 3대 고집이 있는데 3대 고집은 기본적으로 그 간여지동이겠죠. 그래서 특히 을묘. 자, 을묘가 우리가 봤을 때 간목은 큰 나무라 했죠. 큰 소나무라면 을목은 뭐죠? 잡초라고 그랬죠. 그래서 생명력이 즐기는 게 뭐예요? 을목이죠. 간목은 부러져 버리면 죽어버려요. 근데 잡초는 죽어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생명력이 끈질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양은 강한 면에 쉽게 부러지면은, 큰 나무가 바람에, 폭풍에 부러지면 죽어버리죠. 그런데, 이 을목은 뭐야? 잡초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기울였다, 저쪽으로 기울였다. 그래서 끝끝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임, 임자일주가 있겠죠. 임자일주 아마 맞을 거예요. 일단 각자 보겠지만 그 다음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 신유죠. 자, 신유가 경신보다 훨씬 더 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묘, 임자, 신유가 3대 고집의 명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밑에를 보겠습니다. 각주를. 여기 맞네요. 자, 육식갑자 중 3대 고집은 을묘, 임자, 신유이며 이 중 신유가 가장 강하다고 한다. 을묘는 철사로 만든 칡렁꿀이라 흔들거리지만 꺾이지 않는다. 임자는 강물처럼 끊임없다. 신유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깨뜨릴 수가 없다. 가히 최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을묘나 임자일주 이런 사람들은 워낙 고집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타인에게 별로 동조를 안 하겠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고집은 을묘, 임자, 신유가 고집이 센 3대 고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집, 주장, 주체성 덩어리고 주관적인 일절이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겠죠. 자기 고집이 세니까. 자, 신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실신, 우신. 이 실은 다예요. 다. 모든. all.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롭다. 어디에서? 신금에서 모든 게 새롭게 된다. 그래서 새롭다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실을 맺는 열매가 익어서 완전하게 새로워진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성숙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이 다시 잠복하여 다시 씨앗이 되는 것을 의미하니 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 신금은 위상, 설이다 그 말이죠. 8월은 자 8월은 뭐죠? 신유월, 신유술이죠. 자 4, 5미가 4, 5, 6월 달이고 신유술은 7, 8, 9죠. 8월은 뭐예요? 유금이죠. 그러니까 이 신금이 음해금이고 밑에 지지가 유가 또 신금이죠.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8월은 뭐다? 6월이죠. 근데 유금은 6월은 뭐죠? 신금의 걸록의 지지다. 걸록이라는 건 뭐죠? 비견이라는 거죠. 그렇죠? 겁지면 뭐예요? 왕지죠. 왕지. 시월야 천기 숙살 이것은 뭐다? 하늘의 숙살 기운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로위상 백로는 서리가 되고 초목 황낙이세 이 파란 그러한 풀이라든가 나무가 되게 돼요. 나뭇잎이 노랗게 되면서 떨어지고 쇠해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이제 서리가 이제 원래 이제 자연 현상으로는 나무가 물을 다 밑으로 뿌리로 내려보내고 낙엽을 떨어뜨려서 줄기에 있는 물기를 다 내려보내고 겨울에 통파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 보면 되겠죠. 자, 신금은 설이이니 8월달, 유금은 신금의 걸록지고 이달은 천기가 숙살되는 것이며 백로는 설이니 초목 잎사귀가 누렇게 떨어져 쇠하게 된다. 해석한 거죠. 자, 현대적 물상론으로 재해석하면 신금은 하늘에서는 설이를 상징한다. 땅에서는 금기의 본질로서 결정체를 의미하고 금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말한다. 앞에서 우리가 신금은 보석으로 했죠. 이미 다듬어진 보석을 말한다.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강하죠. 칼이나 장식품으로 변모된 재련된 금속이다. 뭐죠? 칼이라든가 장식품으로 변모된 재련된 금이라는 거죠. 변모된. 그래서 이 경금이 정화는 뭐죠? 용광로, 뭐죠? 열을 의미하죠. 여기에 수가 합쳐져서 뭐죠? 이거는 당금질. 이게 해서 경금이 녹아서 용광로에 녹여서 당금질을 통해서 다듬어진 게 보다 재련된 금이 신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금은 다듬어졌기 때문에 다시 용광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물은 약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또 그 가공을 한다든지 아주 섬세한 조각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리한 칼이니까 신금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은 다듬어졌기 때문에 병화를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해주는 게 이 병화 역할이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재련되다 보니까 반도체도 역시 신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금은 다이아몬드, 보석, 칼과 같은 작은 금속이나 자갈 등을 상징한다. 자갈도 앞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이제 그 파도에 오랫동안 닳고 닳아서 부드럽게 된 거. 예민하고 섬세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신금의 성질은 섬세하고 깔끔하며 약해 보이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고 야무지며 샤프하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욕심이 많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에 좌우되기 쉬우나 정확하면서도 치밀하고 단호하다. 이게 키포인트 되겠죠. 정확하고 치밀하고 단호하다. 자, 신금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현침이라고 하죠. 이 뾰족한 것으로 아주 세세하게 조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조각을 하는 거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고 치밀하고 단한 면이 있다. 어떻게 해요? 용모도 재련이 됐으니까 용모가 단정하고 언행도 유순하고 거칠지 아니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멋을 하는 장점이 있다. 자, 정확한 기획 능력이라든가 계산 능력이 뛰어나지만 너무 이 재련된 모습이 너무 창백하거나 순수함이 지나쳐서 냉정하거나 까다로운 일면으로 변해서 어지간한 사람이 비율을 맞추기가 힘든 상대이다. 자, 유라고 하는 것은 8월 달에 유라고 하는 것은 언만물지 로야라. 모든 것이 만물이 이제 이 노라고 하는 것은 늙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숙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유는 성취하고 늙는다는 의미가 있으니 이는 만물이 성숙함에 따라서 기운이 착착 쇠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근데 곡식도 6월달 되면은 이제 과일이든지 곡식이든지 가장 맛이 들 때가 이제 6월이 되겠죠. 자, 사음의 강성한
음기가 양기를 압박하여 더욱 단단해지며 수기가 뿌리로 하강하여 나뭇잎에 단풍이 시작한다. 이건 왜요?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인목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천태라고 그랬죠. 지천태 뭐다? 삼양이었었죠. 그래서 위에 음이 3개, 그 다음 밑에 양이 3개. 그래서 요거는 지, 요건 처. 그랬죠. 그러니까 3년 3양 충하는 게 뭐 있어요? 신금이죠. 신금도 마찬가지 3음 3양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은 뭐다? 신유는 자, 음이 3대 3인데 2개, 4개가 되겠죠. 음이 더 커졌다는 거죠. 4개의 음이 생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개의 음의 강성한 음기가 점점 더 음기 기운이 세지면서 단단해지면서 뭐다? 이제 결실을 맺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6월은 백로가 절입일이고 초순에는 이거 있는데 어쨌든 이제 신금의 왕성한 기운이 형성돼서 모든 과일이 결실을 맺게 되고 땅으로 떨어진다. 유금은 금의 왕지죠. 금의 왕지죠. 순수한 금의 기운이 뭉쳐서 형성된 것으로서 금속성 장신구, 무기 등을 나타내며 다 익은 과일을 변질시키는 세균이나 효성의 속성도 갖고 있다. 그래서 유금이 뭐냐면 이런 세균, 이 균의 이 균자가 아니죠. 이 균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토가 있고 그럼 진흙 뭐예요? 진흙밭이죠. 축축한 토니까 진토 갖고 유금 있으면은 이제 이런 축축한 토에서 균이 자라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성병이라든가 이런 질병에 어떤 균에 관련이 있다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균이라든가 효소의 작용을 의미한다.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입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이거는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어에 소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은 금이기 때문에 보다 금속성 장식물이라든가 무기를 나타낸다. 이미 다듬어진 거예요. 원석이 아니죠. 그래서 순수한 기운으로 뭉쳤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유금은 뭐예요? 소개가 유, 경, 신이 있죠. 자, 경은 뭐죠? 겁재고 신금은 뭐예요? 비견이죠. 이렇게 금의 기운만 뭉쳐있죠. 이거 뭐라 그런다? 왕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좌오묘유가 다 왕지인데 오만 빠진다 그랬죠. 오와는 기토가 있다고 그랬죠. 오변기정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금은 물상론으로 입을 상징하고 또한 균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토와 유금이 있어 습한 상황에서는 피부병이라든가 성병 등의 균 질환을 의미한다. 강력한 숙살지기로 목을 극하며 순수한 금으로 금생수 역할은 오히려 약하다. 자, 유위사종. 유금은 뭐다? 절의 종이다. 절의 종은 뭐죠? 종이 이렇게 이제 종각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종이 이렇게. 자, 둥둥 치죠. 이렇게. 자, 종이죠. 이게 종의 모습이죠. 자, 이게 사종이다. 유금은 금에 속하고 뭐 이렇게 있죠. 그 뒤에 뭐가 있다? 수레가 있다. 수레는 뭐죠? 천문이죠. 천문야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는 보다 서쪽의 불계를 의미한다. 서방 불계를 의미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을 보면 어떻게 된다? 계곡에서 종명고궁 종이 울려서 계곡에 울려 퍼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신유일주의 기본 성향. 기본 성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유일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야? 천간과 지지가 전부 보다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뭐예요? 간여지동. 간여지동이 말 있나요? 간여지동이고 어떻다? 전부 이 자존심이 엄청 세겠죠. 내가 이 밑에 유금이 굉장히 왕하잖아요. 좌우묘 왕지에 신금이 뿌리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세다. 가장 강한 그러한 금의 기운을 갖고 있다. 경신보다 오히려 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그에서 출발하면 다 연장이 되겠죠. 자, 신유의 물상은 저녁꽃의 상이다. 유금이 신유수는 뭐예요? 하루를 보면 오후 시간이잖아요. 저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그렇죠? 저녁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홍기를 놓쳐 결혼이 늦어지는 상, 부부간의 불화의 상이다.
신유의 물상이 보석을 간직한 주머니인 사금대라는 게 있나봐요. 사금대의 모습이다. 보석을 감추어두고 있는 보석을 간직하는 그런 주머니가 사금대라고 있나 본다. 사금대의 모습이다. 사금대는 아들을 담아온다는 다산과 다남, 많은 아들을 낳는다는 상징인 성류를 비유하여 부리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성류의 모양과 내용이 보석을 간직한 복주머니 같아서 사금대라는 별명으로 부귀 다남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저기 성류 아시죠? 성류 이렇게 빨갛게 가운데 보면 쫙 갈라지면서 여기 막 알맹이 있고 빨갛고 그러죠. 이게 여성 호르몬에게 좋다고 한다고 하는 그거 성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성류. 어쨌든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이 종이 아까 유금이 이렇게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을 엎어놓은 모습이죠. 이렇게 거기다가 뭔가 담아놓는 모습이 되겠죠. 자, 신유 물상이 보석을 간직한 주머니의 모습이고 성류를 닮았으니 가시로 변하는 짧은 가지와 같아서 신경에 매우 날카롭고 번민과 상념에 잠긴 사람들이 많다. 주옥, 보석이죠. 보석과 같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알뜰하고 청결하고 고귀한 면이 있지만 주의에 끌려서 부침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이 차갑고 고지식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피하고 평온한 환경을 찾는다. 심성이 고독하고 번잡하고 소란한 것을 싫어하고 적막함을 좋아한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자, 신유일주의 유는 금에 속하며 그 일주가 술에 가까이 있으니 술에는 천문이여 조홍을 두드리며 소리가 천문까지 퍼진다여 사종에 비유한 것인데 계곡에 자리 잡은 산사의 물상과도 같으니 사찰과 인연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사찰과 인연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고독하겠죠. 자, 신유는 색깔이 뭐예요? 색깔이 신이 흰색이죠. 유는 뭐예요? 닭이죠. 그러니까 100개 하얀 닭이라는 거죠. 근데 닭은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부지런히 모이를 쪼아서 이것저것 해줄 것 따라 다지고 암탉은 매일 달걀을 낳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가축이다. 동물상으로는 흰닭이고 뱃살이 있는 닭이니 장닭이다. 신금은 뾰족하고 자 부리가 뭐예요? 이 닭부리가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유금은 닭이니 부리가 날카로운 닭이다. 전곡을 찌른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롭고 차갑고 고지식하다. 생산적인 일보다는 파괴적인 일이나 전문적인 일에 재능을 발휘한다. 자, 신유는 백금이다. 빛나는 보석이라 두뇌가 명석하고 깔끔하고 냉정하고 예리하다. 신유는 보석이요 조약돌이요 자갈밭이다. 신유일주는 투명한 다이아몬드처럼 우아하고 고혹적이고 순백의 보석처럼 청수하고 섬세하고 온유하고 아름답다.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래서 투명한 다이아몬드라서 정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한다. 신일주는 홍염살이 있어서 홍염살은 뭐죠? 홍염살은 남들이 나를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도화살은 내가 끼를 발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 거라면 신유는 홍염살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예쁘게 봐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예쁘겠죠. 그래서 미남 미녀가 많다.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 많다. 금은 주옥, 혁명의 여신, 수리와 예술의 재능이 있고 교육자, 학자형이다. 부지런하나 일이 늦을 것이다. 신율지는 강직하면서도 깔끔하고 예술적인 자질이 뛰어나지만 일지의 걸록을 깔고 있으니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지나치게 강하여 인간관계에 갈등이 존재한다. 그렇죠. 일지의 걸록이 깔고 있다. 걸록은 뭐다? 비견이라고 그랬어요. 비견. 그래서 신은 음의 금이고 유도 음의 금이에요. 비견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걸록이다. 그렇죠. 걸록. 그래서 우리 12운성의 녹이라고 했죠. 녹. 자, 12신날로는 너무 계속 일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망신도 당한다. 그렇죠? 자, 금기의 숙살지기가 강하여 강하고 차고 맵고 냉정한 일면이 있어서 주위에서 냉혹하다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청결한 성격 탓으로 스스로 고독한 것을 좋아하는 면이 있어서 세류에 물들기를 꺼려한다. 청하다 그 말이죠. 낙과 칼이 포개어 있는 상이다. 신금 뭐죠? 날카로운 뭐다? 칼날. 유금 뭐죠? 낫이다. 어쨌든 둘 다 날카로운 칼이에요. 포개어 있는 물상이다. 신유는 낫이요 칼이니 만물을 전지하고 베어낸다. 전지라는 뭐죠? 가지를 쳐낸다는 거죠. 천지가 가을 기운으로 가득하여 낫으로 추수하니 엄격하고 차가운 기운이 팽배하여 살벌한 분위기다.
신은 열매요, 유는 가을이니 가을의 과실이다. 신은 열매라고 했죠, 앞에서. 신은 음황오행상으로 신도 금이고 유도 금에 속한다. 신금과 유금은 모두 다 같은 깊은 가을의 기질이며 이별의 기운이 감도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정도 많고 한도 많은 성향인데 한 번 비유하면 증오심이 끌어올 만큼 심한 성향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고집과 자존심으로 손해를 많이 본다. 다 이해되시죠? 자, 신금이 유금을 보면 간여지동. 간여지동은 뭐라고 했죠? 자, 간여지동은 뭐야? 천간과 지지가 똑같다. 그러니까 뭐다? 이거는 고집이다. 고집 피우면은 누구예요? 누가 피해봐? 옆에 사람도 피해보죠.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겠죠. 그래서 이 간여지동은 고집 피우다 보니까 배우자를 뭐한다? 배우자를 극한다. 배우자 인연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인연이 약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집이 세죠. 그 다음에 본인의 줏대가 매우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가 이 비겁으로만 구성되면 대단한 아집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겁재가 됐다. 뭐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면은 예컨대 병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거는 체화용이 바뀐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체로 딴다면 겁재가 뭐가 돼요? 이거를 왕이라고 그랬죠. 왕.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견은 녹, 겁재는 왕. 그래서 대단히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여있죠. 꼭 이렇게 병과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자, 신금은 타인과 타협하는 것을 싫어하겠죠. 왜? 자식 고집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my way, 내 길을 가겠다. 그 말이죠. 이 신금이 유금을 봐서 더 강해지게 되었으므로 더더욱 그러한 성질이 돋보인다. 배타적이고 의심이 많다. 이기적인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이기적이기보다는 뭐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거죠. 신일주는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며 비애함에 사무치게 되는데 이별의 원인에 따라서는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지나치게 고민할 때는 마음에 지나치게 고민할 때는 마음이 사무쳐서 마치 예리한 칼로 칼과 끝같이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단력이 강하고 냉정하여 주위로부터 차갑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 신유일주는 깔끔하게 정제된 금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미남 미녀가 많다. 그래서 의리를 칼이니까 금이니까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꾸미지 않아도 깔끔한 신사소녀가 많고 지적인 외모와 외모의 소유자거나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 문학적인 기질도 있고 다듬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고독과 외로움을 잘 느낀다. 숫자에 밝고 예능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 심성은 냉정, 고지식하고 타협 없고 주관 확고한 내강, 속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형의 성분이고 부지런한 만큼 지나치게 강직한 성격을 가졌다. 신율주는 재물에 대한 진념이 강하고 감성이 풍부하며 의리를 중시하는 사주로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바치고 증오심이 일어나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 신율주는 소란스럽고 복잡함을 싫어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좋아하며 원만한 불보살형으로 내면은 순수하고 깔끔한 명이다. 그리고 상사에게 바른 소리 잘하고 화가 나면 분기탱천해서 폭발하는 성향이다. 결단력이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남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 고집 세죠. 고집도 3대 고집 중 하나라고 했죠. 근데 신유도 특히나 강하다고 그랬죠. 또한 단단한 금강석이다. 보석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금강석이나 다 같죠. 의리와 자존심, 명예, 고집의 신유일주다. 이건 다 우리가 신유에서 다 나오는 말이죠. 자, 신유일주에서 다 나오는 말이다. 자기 주장을 하면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하다. 정직하고 지적이고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내강의 전형이다. 일견 원만해 보여도 그 마음은 차갑고 고지식하고 그렇다. 소란스럽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굉장히 뭐예요? 정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을 좋아한다. 신경이 매우 날카롭고 사물에 대한 번민과 생각이 많다. 이게 뭐예요? 신금이 현침이기도 하죠. 한 번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 일단 증오심을 품게 되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 타협이 없으면 주관이 확고하고 청고한 상이다. 일단 주관이 확고하죠. 고집도 세고. 자, 병과 허간을 비합하여 사람이 인정을 베풀 때는 봄눈 눕듯이 다정할 때도 있기도 한다. 이게 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병신합수 한다고 그러죠. 병신합수. 자, 우리가 병화가 있으면
허관이는 이게 병신합수. 근데 이 병화가 이제 뿌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병신합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관, 비어있는 관, 이게 관이죠. 비합, 그러니까 비가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비합, 합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신합은 통상적으로 합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관이 병화가 비어있는 허관이 될 때는 이것을 합이 된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합하여 이 사람이 인정을 베풀 때는 봄눈 녹듯 다정할 때가 있다. 지금 신유를 보면 뭐예요? 가을에 금이기 때문에 뭐죠? 굉장히 차갑죠. 일종의 조어로 보면 그럴 때 병화가 합을 해보면 뭐가 돼요? 수가 되죠. 그러면 수가 돼버리면 관의 병화 입장에서 뭐예요? 관이잖아요. 자기를 치는 수국하러. 그렇죠? 그래서 이 합이 반가울 리가 없어요. 그럴 때 합을 병신합수는 병화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병화가 합을 안 하고 병화가 있으면 뭐해야 돼요? 온기를 불어넣잖아요. 따뜻한 온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우주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를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기 때문에 인정을 베푼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눈 녹듯 다정할 때가 있다. 병화가 합을 안 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자, 신율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성정이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는 하지 않는다.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만 주려고 한다. 자신과 관계된 주위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얘기인데 본인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상대에게는 최대한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남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욱더 신경 쓰고 도움을 주지만 베푸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적을 수 있다. 성격은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벽을 치는 스타일이라서 인기가 없을 것 같으나 묘한 분위기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분위기 자체가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도도한데 이런 독특한 분위기가 이성에게는 호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성의 유혹을 잘 받는 신율주다. 뭐에 정제되고 굉장히 미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혹을 많이 받겠죠. 당연히 이쁘고 그러면 자 특징을 볼게요. 신유일주가 자아의 정록이다. 자 신금일주. 자 신금 그렇죠? 자 신금이 밑에 유금이 있으면 이게 신금이 음액이니까 뭐죠? 비견이죠. 비견은 뭐다? 녹이죠. 걸록이죠. 근데 지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록이 되는 거고 장성을 놓아 대단히 강하면서도 청순함을 따를 자 없으며 장성을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얘가 신금이 있을 때 이럴 때겠죠. 신금 뭐죠? 겁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왕한 거죠. 왕은 뭐죠? 장성살이죠. 그러니까 우리 12신살에 자 왕은 뭐죠? 장성살이죠. 자 비견은 뭐죠? 녹이죠. 녹은 뭐다? 망신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성사로 왔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고 만약에 여기는 장성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노광으로 가기 때문에 강황하면서도 그 청순함을 따를 자가 없으며 주중에 토가 많다 그러면은 자 금이잖아요. 다듬어진 보석이에요. 그러면 보석이 작겠죠. 그런데 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다 금매 묻혀버리잖아요. 토다 금매라고 해서 토다 매금이라고 되는데 금을 묻어버리겠죠. 그런 게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음이 경금과 다르다. 그 다음에 금금목을 잘하나 금생수에는 인색함이 서운하다 하겠다. 금금목은 예리한 이 금이기 때문에 싹둑싹둑 칼 전지가이처럼 잘 자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금생수는 잘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따듬어주고 이미 열을 가해가지고 재련되어 있는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금생수 한다는 건 뭐죠? 식상으로 내 기운을 설계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 그 식상으로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색한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대단히 강함하면서도 그 청순함을 따를 자가 없으며 금생수에는 인색함이 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목적을 향해 꾸준한 노력은 있으나 지나치게 청백함이 오히려 고독을 자초하겠고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산다 안 산다? 못 산다. 그랬죠. 미모의 인물이 청수하여 타인의 부러움을 사겠다. 영리하긴 하나 과시는 금물이고 의리는 있으나 완벽함이 흡니다. 정돈된 조용한 깔끔한 것을 좋아하며 토인성이라든가 금제성이 격을 형성한 경우 광적인 수직과적인 면모를 보기도 한다. 토인성이면 토생금으로 본인을 생해주죠. 금제성은 뭐야? 금금목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죠?
신목이니까 을목이나 이 간목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것을 수집한다. 뭐 그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공된 금속은 다시 원상회복이 힘드니 인간관계도 한번 깨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복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신금 뭐예요? 다듬어진 보석이라고 했잖아. 이미 다듬어진 보석은 다시 원상태로 가기 쉽지 않죠. 자, 오래의 마음을 품고 증오심을 갖는다. 타협이 안 되는 타입이고 주관이 확고하다. 신유의 지지의 유 속에는 지장간 유경신이 있고 겁재와 비견이 있고 육신이 자리하고 있다. 12운성으로는 걸록에 해당한다. 자, 요거를 또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같이 백지장을 내놓고 만들어 보세요. 자, 신유. 자, 신유. 우리가 12운성에서 지지가 비견이면 뭐라고 그랬죠? 녹이라고 그랬죠. 녹궁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좌를 쓰면 돼요. 좌, 앉을 좌. 자, 그런데 자, 신금이 여가 있는데 유금이죠. 그러니까 같은 비견이. 이게 지금 이거는 비견을 같은 자리에 있는 건 비견을 의미해요. 자, 비견 있는 것은 뭐다? 녹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녹. 자, 근데 이 유금에는 뭐가 있다? 경금과 신금이 있어요. 경금은 뭐죠? 겁재죠. 신금은 뭐죠? 비견이죠. 그런데 경금은 유금은 뭐예요? 겁재가죠. 경금과 유금은 겁재광이기 때문에 겁재는 뭐다? 왕이죠. 왕. 그래서 왕좌 녹궁. 자, 신금은 뭐죠? 비견이죠. 신금 입장에서 같은 비견이에요.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유금은 비견이죠. 그럼 뭐다?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녹이 되죠. 그래서 녹좌 녹궁이 돼요. 그럼 뭐예요? 겁재와 비견은 자, 신금은 신일지는 일지에 자기의 간여지동에서 비견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겁재가 오더라도 노광이기 때문에 자, 비견은 뭐죠? 말하면 나의 자존심이죠.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엄청 세죠. 자, 우리가 나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나를 생해주는 건 뭐라 했죠? 인성이라고 했어요. 생해주는 거. 그 다음에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쓰보다 나에게 힘을 뭐한다? 도와준다고 그랬죠. 도와준다고 그랬죠. 요거는 생한다고 그랬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인성이 있거나 비견 겁재였으면 나를 도와준다. 생부한다고 그랬죠. 나를 생해준다. 인성은 생해주고 비견 겁재는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고 내가 기고만장하죠.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율주는 굉장히 이게 뭐죠? 비겁이 노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겁은 내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형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굉장히 자존심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형제들도 잘 됐다는 거죠. 형제들이 다 뭐예요? 왕자 녹궁하고 녹자 녹궁이니까 가장 좋은 것들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하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녹이 가장 왕성하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 지장간에 이게 있으니까 좌란 말 썼어. 좌. 그런데 자 없는 것을 끌어온다. 끌어오는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끓인 자에 따를 정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목을 끌어야 되겠죠. 목이 없잖아요. 이거는 금만 있잖아요. 화도 없죠. 금은 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금수를 끊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비견겁제만 있어서 끌어올 게 많죠. 자, 둘 다 뭐다? 자, 이거는 뭐다? 종을 쓰겠죠. 그래서 종록궁이에요. 목에는 두 개를 다 써볼게요. 간목과 뭐가 있어요? 을목이 있고,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 토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수에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간목에게 유금은 뭐죠? 간목에 유금이 있으면, 자, 간목은 뭐죠? 여기죠. 근데 유금이 와야 되죠. 그러면 간목은 양이니까, 어떻게? 시계방향. 그래서 노광세, 병사모, 절태, 태가 돼요. 그래서 태종 녹궁이 되고, 자, 을목은 여기죠. 묘목에서 어떻게 간다? 음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죠. 그래서 절태가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절태. 자, 병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시계 방향이죠. 양이니까 이렇게 노광세, 병사, 사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있어? 생이 되겠죠. 정화는 뭐냐면 사생이 같이 움직이니까. 정화는 여기 보면 여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정화는 음이니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 그렇죠. 생종 로공이 되죠. 자, 무토는 똑같아요. 병화. 지금보다 여기는 무토와 기토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토는 사가 되고 기토는 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는 개수가 되죠. 자, 개수가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임수는 뭐다? 해수가 뭐죠? 녹이 돼요.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노광세 생욕되죠. 뭐가 돼요? 여기는 가운데는 욕이 되겠죠. 욕. 그래서 욕종 록궁이 되겠죠. 개수는 자 이거죠. 개수는 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음이니까 이게 음이잖아.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노광세 병이 되겠죠. 그래서 욕병, 생사, 절태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광, 절태, 생사, 그 다음에 욕병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욕종, 록궁, 개수 같은 경우는 병종, 록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1신살에서 도화살이 있어요. 도화살은 역마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망신살, 도화살 그 다음에 역마살 그 다음에 고신살, 과숙살 그 다음에 공망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다 만들어낼 거예요. 자, 도화살, 망신살, 역마살은 뭐냐면 삼합을 갖고 만든다. 삼합 그러면 삼합이 뭐냐면 자 신유에 유가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사, 유, 축이 있죠. 자, 이 사유축 갖고 만들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같은 거 동, 지, 장, 화 있었죠. 그래서 사화가 지살, 유금이 장성살, 축이 화개살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죠. 더화살은 연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후는 뭐냐면 디우자예요. 디우자. 후년 반겁. 자, 첫 번째 글자 사화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에요. 그러면 사 다음의 글자가 뭐예요? 오화죠. 망신살은 뭐냐면 앞줄 쳤어요. 천, 망, 육. 자, 망은 뭐예요? 가운데 글자죠. 가운데 유금 글자의 앞 글자 전이니까 그럼 뭐예요? 신유이기 때문에 신이겠죠. 신유수로 해서 신유. 그 다음에 역마살은 자 충이에요. 충역 제월. 그래 뭐다? 첫 번째 글자와 충하는 게 뭐예요? 사죠. 사와 충하는 거는 뭐다? 사해충이죠. 해충. 자 고신살 과숙살은 뭘 갖고 만든다? 방합. 자 유니까 뭐예요? 방합은 서쪽이죠. 그럼 뭐다? 신, 유, 술이죠. 그런데 우측계 뭐다? 우측계 고신, 좌측계 과숙, 사, 오, 미, 그쵸? 신, 유, 술, 해. 그렇죠. 그러면은 자 고신살은 해가 되겠고 과숙살은 미가 되겠죠. 공망은 신유에서는 뭐다? 삼합을 하면 돼요. 아니 이제 삼합에서 다음 글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유축에서 유 다음 글자가 뭐예요? 축이죠. 그래서 축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신금이 뭐예요? 음이죠. 음가는 역행한다고 그랬죠. 축 다음에 인이지만 축 저는 뭐예요? 자극이죠. 자축.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진짜 신유 다음에 뭐예요? 경신이겠죠. 경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경신을 갖고 만들어 보면 경신의 공망은 뭐냐? 이걸 만들 때 신은 뭐죠?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러면 신 앞에 신 다음 글자가 뭐예요? 자죠. 그러면 자 있죠. 그 다음에 경은 양이니까 자 다음 글자 축. 그죠? 그래서 자축이 공망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 록이죠. 록. 그러니까 록궁 됐죠. 록궁. 그 다음에 여기는 왕이죠. 왕. 그 다음에 여기는 록이 되겠죠. 록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간목은 뭐죠? 간목은 태 맞죠? 태종 록궁. 을목은 절종 록궁. 그 다음에 병화는 사죠. 사종 록궁 맞고 정화는
생종록궁 되겠죠. 그 다음에 토는 똑같죠. 무토 사와 사종록궁 생종록궁 똑같죠. 병화와 무토, 정화와 기토가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 개수, 임수는 뭐냐면 요게요. 임수가 어딨죠? 여기 있죠. 임수가 욕으로 나와 있죠. 역종록궁, 개수가 병종록궁 다 맞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화살은 뭐냐면 오화예요. 도화살 오화. 그 다음에 망신살은 신. 그쵸? 신. 아, 이게 빠졌네요. 진짜 이게 글자 하나 팩을 빼먹었죠? 그래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마살은 해죠. 그죠? 고신살은 해죠. 과숙살은 미죠. 그 다음에 공망은 자축이죠. 그래서 다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는 자, 록궁의 의미가 뭔지, 록궁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좋죠? 거기 앞에 있는 말, 왕과 녹이 뭔지. 자, 절태향 생역대 노광세 병사묘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화 이렇게 해서 수들 외우시면 되고요. 자, 연살 도화살은 오 이렇게 쭉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걸 의미하면 돼요. 철 절태가 정제가 절태로 들어왔다. 재성이 절태로 들어온 거죠. 재성은 뭐였죠? 재물도 되고 남자에게 있어서는 처도 되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시댁이 되죠. 자, 정관은 뭐죠? 직장이죠. 직장도 되고 여자에게서는 남편이 되죠. 자, 인성은 뭐죠? 어머니가 되겠고 친정이 되겠죠. 자, 겁재는 이제 형제. 그 다음에 상관 식신은 뭐다? 여자에게는 뭐다? 자식이 되죠. 남자에게는 뭐 돼요? 남자에게는 재성을 키워준 거니까 재성을 생겨주니까 뭐 해야 돼요? 처갓집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자에게 시댁은 뭐다? 재성이죠. 왜냐하면 재성이 뭘 생겨주죠? 재생관을 하죠. 근데 내 남편을 키워준 데가 시댁이니까 그래서 시댁이 재성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욕이 뭐고 병이 뭐고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자 병을 보면 역마라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데 자 병은 실제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프다.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있거나 아플 수도 있다. 그런데 병인데 12시설을 말하면 역마예요.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병은 역마고 어디 돌아다닌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멀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일생은 신유일원이 걸록에 놓여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걸록. 자, 신유가 같은 음약 비견이 있으니까 걸록에 놓여있다. 일간 신금과 지장간 신금이 있어서 비수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 경, 신이 있죠. 신금이 뭐죠? 날카로운 면도칼. 그래서 비수를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금봉을 놓은 것 같다. 날카로운 칼날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자, 경신 비겁은 왕지에 임한다. 이 신자가 틀렸죠? 아, 노광이 놓는다. 그렇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죠? 신금과 유금은 뭐죠? 녹이죠. 비견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경금이 있다. 경금하고 유금은 뭐다? 겁재죠.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왕의 관계죠. 왕. 요거는 녹이고 그래서 노광이 있다. 그 말이죠. 노광에 좌한다. 비겁이 노광에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아주 세고 성공에 대한 욕망도 강하다. 형제들도 잘 나갈 수 있다. 형제들도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계수식신. 계수식신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앞에 뜯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12일주는 12운성의 걸록에 해당한다.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하고 뭐다? 자수성가할 명리다. 걸록이니까 자수성가한다는 거죠. 자기가 워낙 세니까. 그래서 부모의 유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신율주는 비겁 통비형으로 초지일관과 경쟁적인 주체로 모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는 성향이다.
단순성, 용감성, 승부성이 강함인데 육식갑자 중에서 임자, 을묘, 신유일이 뭐야? 이거는 굉장히 3대 고집을 이룬다. 이야기했죠 앞에서. 임자, 을묘, 신유 이게 3대 고집이다. 매사에 순리를 쫓으나 고집이 세서 인간관계 갈등이 되고 고집이 독이 되기도 한다. 직업을 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보면 먼저 직업을 얻기 전에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뭐죠? 공부는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을 보면 인성이 뭐로 들어왔어요? 사로 들어왔고 생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뭐다? 신금이죠. 그럼 신금은 음이잖아. 그러면 기토를 보는 게 맞겠죠. 원래는 음의 종은 그래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갖고 와보는데 어쨌든 인성이 뭐냐면 생이는 공부 잘하겠네 그렇죠. 생이면 그것도 록궁이니까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사라고 하면은 공부 별로겠는데요. 또 사에 관한 공부는 뭐예요? 주로 이제 활인업종 이런 쪽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인성이 생과 사로 들어와 있으면 공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항난이 발생한다.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가 있으면 그랬겠죠? 인성이 생사로 록궁에 들었기 때문에 공부는 잘할 수 있다. 인성이 생사에 들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활인 관련 공부를 한다. 나이 들어서 이런 활인 관련 공부를 한다. 신금일주에 조토가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신금일종에 조토가 들어오면 뭐죠? 조토가 바짝 메말랐기 때문에 뭐예요? 토성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토생금이 안 된다 그 말이죠. 토생금이 안 된다. 토는 뭐죠? 토생금으로 뭐죠? 인성이죠. 그러니까 키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기토 편인의 운이 들어오면 조토 불생금이라 조토라서 바짝 메말랐는 도라서 불생금 금을 생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아서 짜증나는 일이다. 그렇죠? 자, 신율주는 이렇게 본인이 너무 드세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 충실한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신앙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을 많이 쌓아야 본인과 배우자 신체에 이상을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적덕지간은 필요요경이다. 그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적덕을 쌓아라. 신유일주는 마음을 닦아 명운을 다스리는 수행심이 지극히 필요한 사주다. 자, 이번에는 관을 볼게요. 관은 뭐죠? 직장을 보는 거죠. 자, 공부는 나쁘지 않았고, 자, 직장을 보면, 자, 신금이기 때문에, 원래는 신금이기 때문에 음관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편관이긴 하지만, 그런데 생이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그다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만약 이걸 보면 사가 좀 나쁠 수도 있겠죠. 자, 신일주는 공사의 구분이 확실하고, 업무 처리가 정확하고, 세심하고, 상황 판단이 빨라서, 공무원, 군경, 검찰, 행정, 법조, 경리에게 설계, 의사, 약사, 철도, 보건, 복지부 등에 참여하면 입신하기 좋은 사주다. 기업적으로는 금은방. 자, 우리가 그 신금이 뭐죠? 신금이 뾰족한 그 칼로 금을 세공한다고 보면 되겠죠. 세공.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이기 때문에 보다 수술, 칼, 집도를 하는 거니까 의사, 생명을 다루는 분야. 또는 법으로 말하면, 문과로 말하면 법, 금융, 경제. 그렇죠? 검찰, 행정, 법조.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회계도 이제 뭐다? 금의 성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금은 정밀기계, 계산기계, 광학기계 등 세밀한 금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분야에 이르면 좋다. 경금속이나 비철금속 분야의 업무나 용접, 금은세공, 도금, 기금속, 장신구, 조각 아주 예리한 칼로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기금속이라든가 장신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신일주는 사교성이 좋아서 잘생겼고 미적인 감각도 뛰어나기 때문에 방송과 문화계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연예, 문화예술, 교육, 할인사업, 의류, 종교상담과 같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가 신금일자는 원래는 방송하고는 인연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신금을 하냐면 신금은 뭘 끌어들여요? 병신합을 하려고 하죠. 병화를 끌어들여요. 병화는 뭐다? 화죠. 화는 뭐다? 방송이에요. 방송. 교통, 방송, 그 다음에 뭐 화는 이런 쪽에 관련이 기 때문에 신금이 병화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방송에 들어간다. 실제로 제가 아는 연예인이 신금이 3개가 있어요. 병화가 없어요. 끌어들이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송, 연예, 문화, 예술, 교육, 할인사업, 의류, 종교상담, 교통과 같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다. 관으로는 행정, 문화 등에서 성공하나 지나치게 깨끗하여 돈이 따르지 않으니 탐지하지 말고 명예를 우선하는 게 좋을 것이다.
깨끗한 사람이 돈을 탐하면 순간 무너집니다. 자, 신유일주는 승부근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뭐죠? 고집이 정말 세다고 그랬죠. 직장생활과 사업가는 모두 가능한 사주다. 자, 이번엔 재물복을 볼게요. 재물복. 재물복을 보면은 재물복이 뭐예요? 절태로 들어왔어요. 절태. 그래서 재성이 절태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은 득다 실다. 뭐다? 득. 얻을 득자죠. 뭐를 많이 얻어요. 많을 득자. 그다음에 실다. 읽기도 많이 어려요. 많이 벌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입출이 많아서 제복은 있어 보이지만 많이 쓰고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복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차라리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따박따박 저금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직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신유일주가 수가 많다. 그럼 금생수로 자 신유가 있으면은 수가 있으면 금생수로 기운을 뽑아내죠. 그러면 좋겠죠. 설계시키니까 토가 있다. 그럼 토국수로 맞겠죠. 목이 적당히 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목극토를 하겠죠. 거부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거부가 될 수 있다. 근금목을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수생목으로 가잖아요. 식생제로 흘러주니까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가 있다 그러면 화는 뭐죠? 이분 입장에서는 관이죠. 관. 그래서 관이 뭐니까 귀하게 된다 그 말이죠. 관이 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명장수할 수다. 무병장수할 수다. 팔자의 제신이 절지의 무효복을 보면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필연필패가 된다. 필연성패의 부침을 겪게 된다. 곡절을 겪어도 타고 넘어서는 자립의 끈기는 있어서 다시 일어난다. 이 사람은 재주와 재능, 경쟁력을 다 갖췄지만 재운이 크게 따르지 않는다. 자, 겁재, 형제겠죠. 형제가 뭐예요? 왕록이에요. 좋겠죠. 형제들이 잘 나가요. 또는 내가 자존심이 센다는 거죠. 비겁이 노강으로 들어와 있으면 자존심이 엄청 세고 욕심도 대단하다. 자수성가 영을 말한다. 그래서 비겁이 노강으로 들었으면 본인의 자존심이 엄청 세다. 많은 형제들을 데리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존심 세고 기고만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상관이 욕병으로 됐으니까 상관은 뭐죠? 상관은 내 재주를 뽐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욕병이므로 욕은 뭐예요? 욕은 자 병은 뭐죠? 역마예요. 욕은 뭐죠? 목욕이에요. 목욕은 뭐다? 도화예요. 도화. 뭐다? 목욕하는 거 뭐죠? 못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못 부리기 때문에 어때요? 식상이 못 부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뭐다? 식상은 손끝맛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식가이고 또 활동적이고 말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역마 목욕이니까 번지르르 하는 거죠. 더하니까 번지르르 목욕은 번지르르하다. 그렇죠? 말이 번지르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신유일에 태어난 사람은 재주가 있고 자립심이 있으며 고집도 대단하다. 고집이 센 게 제일 특징이죠. 인정을 봄눈 녹듯이 다정하다. 반대로 냉혹하고 잔인한 면을 지니고도 있다. 부부궁은 서로의 고집으로 충돌이 많고 양처지명으로 첩을 넣거나 생리사별 공범수를 얻게 된다. 부부궁 사이에 별로 안 좋죠? 자, 부부 인연은 일단 불리하다. 강한 고집이 문제겠죠. 강한 고집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신일주는 기질상으로 연애보다는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는 심한 갈등 속에서 이별의 쓴잔을 마시기 쉽다. 그래서 연애의 경우도 대단한 노력을 해서 해야만 부부 해로가 된다. 불행이 닥치면 원만하니 해결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기운이 센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겠죠. 어쨌든 감정 억제 능력이 부족해서 분노나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 사람들과 타협이 미숙하고 상대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하는 그런 까다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부로 잘해라. 마음 공부로. 자, 신일주가 가을에 출생자면 뭐죠? 제때 태어난 거죠. 자, 일지가 이렇게 신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가 신유겠죠. 신유술에 태어나겠죠. 가을에 태어나면 어쨌든 뿌리가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득령이라고 하죠. 득령. 이걸 뭐라고 하죠? 득지라고 하죠. 그래서 비겁이라든가 인성에 생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극신강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신유일주가 가을 출생자로서 토가 많고 토와 금이 많다. 그럼 목이 적을 궁이라면 목은 뭐죠? 여기서는 재물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궁겁증제가 되죠.
그러니까 한 여자를 놔두고 재물 하나를 놔두고 서로 싸운다 그 말이에요. 남녀 모두 음란하기 싫고 배우자를 극하며 파산하기 쉽다. 신율주가 수가 많아요. 무목하다. 수가 없어요. 수가 많은데 그럼 금생수를 흘리잖아요. 근데 목이 수생목 할 게 목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약한데 화가 약할 경우라면 수국화로 화가 극을 당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술적 재능이 탁월하지만 남성은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뭐죠? 화는 관이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에 문제가 생긴다. 관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여성은 이별하기 쉽다. 남편과 이별하기 쉽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은 뭐죠? 육신관계에서는 남자 입장에서 철을 의미하죠. 철을. 자, 그러면 절태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 절의 제물이 뭐죠? 실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절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제신 질정으로 남명은 처와 해로하기 어렵고 이별의 쓴잔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차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재성이 절태가 그렇죠. 차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처가 사치스럽고 돈 관리를 처가 하고 싶거나 관리가 안 된다. 절태는 겁살과 잿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명은 잔소리를 하게 된다. 우리가 12운수하고 12신달 매치하는 법 아시죠? 예컨대 절태양 생욕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절태양 뭐죠? 겁재천이죠. 겁재천 진연월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아까 절태는 겁살, 절은 뭐죠? 겁이죠. 겁이죠? 겁살, 겁재천이니까 태는 뭐죠? 잿살이에요. 그러니까 겁살과 잿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명은 잔소리를 하게 된다. 재성은 부친도 해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부친덕을 보기가 힘들다. 재성도 아버지죠. 신율주는 간지, 지장간이 동일 오행의 글자에 해당하는 간여지동사를 사주에 지녔다. 그래서 부부간의 생사 이별수를 겪는다. 간여지동보다 배우자 배척, 배우자를 배척한다. 그래요. 겪음을 암시하는 사주다.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고집이 세니까 배우자들하고 타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별거, 각거, 각방, 백호의 흉살과 겹치면 사별할 수도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아내 행실을 공연히 의심하는 증세가 있다.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죠? 의처증이라고 그러나요? 의처증? 자, 일록으로 대외적으로는 사교성이 좋고 밖에서는 편안하나 집안에서는 정이 없어요. 처덕을 보게 되나 처궁은 약해서 이별하기 쉽다. 혼전에 열병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이혼회를 경험한 게 아니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처덕은 있으나 처국은 불미한데 이는 신왕의 홍염살의 작용이며 의처증의 처의 잔병도 본인의 발전이 서로 노력을 해라. 홍염살은 뭐죠?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이쁘게 봐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작용이 있고 의처증의 처의 잔병도 본인의 발자인이 어떻게 해라? 예를 써라. 처가 절로 들어진 거죠. 진화성이. 자손 역시 불발이다. 대체로 집에서는 무정하고 밖에서는 다정하다. 이런 남자들이 문제가 많죠. 겉으로 냉랭하지만 색정이 강하다. 음착살이라 해서 성욕도 또한 강하다. 금수가 강하면 호색음탕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제 도화가 없으면 무분별한 성욕으로 본내가 따른다. 어쨌든 이게 차가워서 뭐 그런 쪽으로 발달할 수도 있겠어요. 자, 관을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 뭐죠? 남편이죠. 여자 입장에서 남편. 자, 사종으로 들어왔어요. 죽고 사종으로 들어왔죠. 정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 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병신합으로 볼 수 없다. 병신이 되기 쉽다. 병신합이 되어서 상관 경관이 되어서 남자가 잡혀 살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신금인데 비용이 들어오면 이게 뭐죠? 수가 돼버리죠. 그럼 뭐다? 상관이 되죠. 그러면 상관이 수국화로 오히려 그걸 해버리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이게 이제 여자잖아요. 이거 남자고 그래서 쥐어 살게 된다. 여성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생활력과 자립심이 강해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공무원이라든가 백화점 등에서 많이 종사하고 사주 구성이 나쁘면 안 좋은 거 바느질 뭐죠? 침이죠. 침. 신금, 뾰족한 바느질, 타자, 교환, 술집, 음식점, 정육점 등에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다. 부부궁은 불리하고 이별이 무상하고 재치, 소실팔자여 본인 생활을 꾸려가는 경향이 많아서 남편을
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소실이거나 죄치 부부 인연이면 배필로 인한 고통이 작아진다. 남편은 역마라 떨어져 지내거나 혹은 부군의 병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별하기 쉬우면 남편과 사별하게 되며 자식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며 사는 것이 좋다. 인생 무상을 실감하게 된다. 본인이 가게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뭐죠? 가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유일주 여자는 이쁘다 안 이쁘다? 예쁘다. 미몸에도 불구하고 부부공이 불리함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이 맺히고 이별이 무상한 사주다. 남몰래 적덕을 해야만 신액을 면한다. 규모가 있고 금전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쓸데없는 낭비벽이 없는 사주로 본인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경우도 있다. 자, 신유일주의 여명은 음착살로보다 이런 경우는 부모덕도 없고 외가나 시가 쪽도 망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미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한이 맺힌 사주다. 음착살이 그래요. 그렇다고 신앙에 빠지면 너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적덕을 쌓아야만 본인이나 배우자 실체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자, 이게 음차살이다 보니까 외가라든가 시가, 형제가 몰락하기 쉽다. 미모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는 작첩을 하고 신앙을 가까이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나치면 빠져들까 염려스럽다. 그렇죠? 자, 신유일주의 가장 좋은 배우자는 신유. 합이 뭐예요? 병신합수. 진유합금이죠. 그럼 병진이 되겠죠. 병진 일주가 좋다. 배우자가 물론 정묘일주를 만나면 정뭐요? 극하죠. 그 다음 묘유 충을하죠. 그래서 위에는 극을 하고 밑에는 충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합을 따져보면 알 수 있겠죠. 좋은지 안 좋은지. 차가운 듯 보이지만 색정이 강하고 색에 빠지면 헤어나기 쉽지 않다. 성욕에 불만이 생기면 과감하게 외정을 즐긴다. 자, 상관, 식신상관은 뭐죠? 자식이죠. 여명의 입장에서 자식. 뭐죠? 근데 병과 욕이에요. 그러면 욕은 뭐예요? 멋을 부리고 공부 안 하겠죠. 병은 뭐다? 멀리 가는 거죠. 뭐 역마. 그러니까 멀리 가서 공부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명 입장에서 식상이 자식인데 욕병에 놓여 있으므로 공방으로 좀 무관한 사주고 자식의 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식신이 역마의 병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허약해지거나 멀리 보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은 식신이 병이 들면 뭐죠? 자, 식신은 뭐예요? 건강을 의미해. 식신은 건강을 의미하는데 뭐예요 이게?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자, 식상이 목욕이 들면 뭐예요? 입맛이 짧고 잘 체하고 하는 체기가 있다. 식상이 감성계므로 멋부리는데도 일가견이 있다. 말을 뾰족하게 함으로 설화가 있다. 말을 좀 싸가지 없게 한다는 거죠. 신유가 가임으로 머리도 단발머리로 단장하다. 식상에 목욕이 있으면 멋부리고 하기 때문에 연애가 빠르다. 식상이 있어야 애교도 떨고 그렇죠. 자,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자, 부모덕도 없다. 근데 뭐예요? 사생이죠. 그렇죠? 사생이기 때문에 사정. 그 때문에 별로 부모덕도 없고 외가마저 몰락해 형제가 많으면 반대로 독신이다. 인성이 사로 들어와 있으면 모친이 도움이 안 되겠죠. 죽는 거니까. 인성이 사정으로 들어와 있으면 부모 임종을 못 지키는 경우, 부모 임종을 지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인성이 사정으로 들어와 있으면 인성이 이런 경우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신금, 유금은 뭐죠? 신금, 유금은 폐, 대장. 신금보다 폐, 대장.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호흡기.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간과 폐가 약하다. 각혈이나 골절이 자주 발생한다. 자, 여명은 난산을 주의해라. 신일주가 가을과 겨울 출생이면 수가 많고 화가 있는 경우라면 심장과 소장에
문제가 생긴다. 수국화 당하겠죠. 화는 뭐죠? 심장, 소장에 문제가 생기겠죠. 신일주가 가을이면 왕하겠죠. 겨울철에, 아니 가을철에 금이 태어났으니까 토와 목이 있는 경우라면 금금목을 하겠죠. 토생금, 금금목 하겠죠. 그러면은 목이 깨지면 뭐예요? 간과 담에 질병이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신일주가 수가 없어요. 금생수가 안 되는 거죠. 토가 강해요. 그럼 이 고집만 세죠? 근데 일기에 목이 있는 경우라면 금금목 당하겠죠. 그래서 간과 담이 약하겠죠. 그 다음에 질병이 찾아들기 쉬운 체질이고 신체 불구가 되기 쉽다. 그 다음에 화가 많을 거라면 화에 의해서 뭐가 극을 당해요? 화극금 당해죠. 그러면 폐와 대장이 약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금이니까. 그래서 화극금, 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질환을 앓기 쉽다. 신일주가 토 하나예요. 토생금이죠. 인성이죠. 목이 많아요. 목극토하죠. 목은 뭐죠? 재성이죠. 자, 비장과 위장의 질병이 찾아들기 쉽다. 비장과 위장은 뭐죠? 토와 토에 관한 거죠. 그래서 토가 목극토로 극을 받기 때문에 토와 관련된 비장이라든가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건강은 냉질에 간담이 약하고 폐에 병이 오면 백학이 무효이니 주의해라. 신금, 유금의 날카로운 금으로 이루어진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술수가 찾아올 수 있다. 특히 신일주가 기사, 사화 등 곡각 글자와 중첩되어 있다면 더욱 조심해라. 그 말이죠. 곡각이 뭐죠? 구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졌다. 그럼 뭐죠? 을기사축이 있죠. 을기사축이 곡각 글자죠. 보시면 을 꼬부러지는 글자가 이렇게 을이 여기죠. 을 꼬부러지고 사 꼬부러지죠. 이렇게 축도 꼬부러지죠. 글씨가. 그래서 을기사축이 곡각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본인 스스로가 예민함을 다스리지 못하여 타인과 불화도 감수하는 성격이기에 예민한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과 폭행, 시비,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수술수가 예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보면 홍염쌀. 홍염쌀은 우리가 지금 신유를 보는 거죠. 신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유가 있다. 신유가 홍염쌀. 그 다음에 구추방해살은 9가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역시 신유도 구추방해살이다. 그래서 가진 사주로 이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신일주가 가을 태생의 경우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천전살이 있어서 천재지변에 우려가 있다. 구추방해살은 9가지 추한 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한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9가지 장애물. 이성 문제, 만나요 9개, 결혼 실패, 세 번째 승진누락, 관제구설, 형살수 옥수, 그다음에 6 복부 수술, 7 재물손재, 8 입찰 실패, 9 교도소 출입 등 9개죠. 문제가 된다. 자, 교신성은 사주신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타인과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타인과 함께하지 못한다. 생각이 깊으나 자아심이 강하고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다. 성격이 곱고 직선적이라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으며 사소한 일에 쉽게 날카로워진 성향이 있다. 신유일주는 음양 착자살 중에서 음차살을 사주 지냈기 때문에 상부 극차한다. 남편을 극한다는 거죠. 철을 극하고 성질로 음란과 생란이 있어서 배우자와 불화하고 이별 사별하게 된다. 심하게는 상중에 취첩을 하여 혼인하여도 실제 실패수가 따르는 사주다. 자격력에서 취첩은 피절보다 강합니다. 신일주에 이런 음차살에 태어나면 일주에 외삼촌이 고독하거나 외가가 몰락할 조짐이고 태어난 시각이 시에 있으면 처남이 고독하고 처가에 덕이 없거나 처가가 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게 뭐죠? 이게 음차살이 이제 이런 뭐죠? 처가나 이런 쪽과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연살, 도화살은 오하고 망신살은 신금이고 역마살은 해수고 고신살은 해수예요. 그래서 과수살은 미고 공망은 자축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신유. 자, 도화가 오화가 오면 뭐죠? 입장에서
화급금이니까 뭐예요? 관성도화죠. 관성도화. 관성도화. 관성은 뭐죠?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바람날 수 있다. 그 말이죠. 직장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비겁이다. 그럼 뭐다? 비겁은 형제, 동포 그런 거니까 동창이 되고 식상은 나이가 어린 거죠. 그러니까 유랑. 내가 자식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는 거니까 예상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니까 식상은 어린아이, 좀 나이치가 어린아이. 인성은 뭐죠? 너랑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뭐야? 부모뻘이죠. 그러니까 나와 나이가 많이 위로 있는 사람. 재성은 뭐죠? 돈 주고 하는 거. 매간득재. 그래서 이 매간득재는 삶에다가 이 득재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망신살은 신금이에요. 신금이 뭐가 있나요? 해당사항이? 겁재죠. 겁재고 뭐다? 왕이죠. 왕지, 노광으로 되어 있고요. 신유술, 근국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강해지겠죠. 역마살 해와 고신살은 해이므로 남편들이 집을 떠나 스스로 공망을 두려워하고 있다. 가숙살 미가 오면 어떠나요? 미가 자 특별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공망이 자축이라고 그랬죠. 자축. 자 그러면은 이 신유 입장에서 자축은 뭐죠? 요거는 인성이지만 신은 뭐죠? 식상이죠. 금생수니까 식상이므로 식상이 공망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공망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 신율주는 딱 기억할 게 병신과 신율처럼 지지가 금의 왕지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내가 자존심이 세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율주는 이게 간여지동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세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신일주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맞게 해석하면 일주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